당신이 판사입니다. 그래, 내가 판사다. 이렇게 해서 판결하러 가기 이런 게 있습니다. 영상 건너뛸까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선택 이렇게 하고 랜덤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씩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건 구분 횡령 경제범이죠 이제. 얘 사건이 딱 하나씩밖에 없나 봐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본 건지 모르겠네. 다음. 이렇게 사건 개요. 자, 체험 전 형량.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조카. 그렇죠? 조카가 있는데 조카의 보험금을 삥땅 쳤다. 그래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했다. 근데 생활비라는 게 좀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명품을 산 게 아니야.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죠? 7,200만 원을 제가 조카 대신에 받아가지고 삥땅 쳤다. 조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한 포인트겠군요. 그죠? 근데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삥땅 칠 생각이 있기는 있었군요. 뭐 실수를 해서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애초에 잠시 삥땅 쳤다가 뭐 걸리면 돌려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7,200만 원 횡령. 그러면 이게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 벌금, 징역, 집행유예, 6월 이하의 실형. 제 생각에 집유 나올 것 같거든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1년 실형에 6개월 집행유예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간 요런 스타일로 집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선택을 하고, 다음. 이제 사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대요. 아빠, 방금 엄마 병원 데려다주고 나 이제 알바 가려고. 4시까지 아빠가 엄마 데리러 이거 부금 켤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리고 엄마랑 오늘 저녁 먹고 있어. 알겠어, 이따 봐. 자, 이제 저희 감성의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저 보험금이 7,200만 원이 나왔다고 했어요. 오빠! 꽤 크게 다쳤겠죠. 미정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수민이는 괜찮아? 그래서 의사는 뭐래? 머리 쪽을 크게 다쳐서 별로 안 좋아. 어린 나이에 보험 처리는 어떻게 했어? 수민이 엄마랑 와, 야, 근데 알아보고 있는데 미정이 너 전에 보험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나? 나 뭐 보험 설계사 하고 있지. 이거 수민이 보험 처리 너가 좀 대신 맡아주면 안 될까? 수민이 엄마랑 나는 몸이 불편해서 이런 거 잘 못하잖아. 몸이 불편하시구나. 부탁하자.
그러니까 부모는 둘 다 소리 이거 몸이 불편하다고 공인증서. 공인증서 그때 넘겼네. 내가 소개시켜준 손해 사정이랑 처리하다가 혹시 더 필요한 거 생기면 그때 얘기할게. 응. 그래 부탁한다. 9,200만 원이요? 그거 왜 수민이 앞으로 들어놓은 일단 손해배상금이 9,200만 원이고요. 않을까요? 피해자 아버지 계좌로 들어갔다. 이걸 한번 일단 알아봐야겠네. 장애 등급도 받을 수 있나? 아 진짜 심하게 건강 검진 다쳤네.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알아봐주고. 전세금을 좀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아, 야 잠깐만. 한 3천 삥땅 정도요. 친 이유가 이거예요. 아, 와, 네 알겠습니다. 애 아빠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짜 기묘합니다. 야 밸런스 잘 맞췄네. 일단은 네 거의 이거는 절도에 가깝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령이라고 생각하면 뭐 공적인 돈을 빼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남한테 가야 할 돈을 이거 어떻게 제가 그럴 수가 있어?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수민이는 써버렸다.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다 못 받고 퇴원했어. 왜 나 일하는 데 와서 그래? 이따 얘기하자. 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 나도 사정이 있었어. 잠깐 쓰고 다시 메꿔놓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아니야. 근데 전세금을 빨리 돌려줘. 전세금을 지금 냈으면은 한 2년 동안은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 예. 솔직히 제가 좀 생각보다 가볍게 이 사건을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좀 생각이 달라지겠네요. 제가 원래 징역 1년, 집유 2년 예상을 했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실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 타인의 재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아줌마가 이제 보험금을 가지고 있을 그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관을 하는 대신에 근데 그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보관을 안 하고 저거를 써버렸다. 그리고 반환을 거부했다. 그러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그죠? 자, 영향 기준 및 법조문. 요의 법조문이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5년 이하입니다. 5년 넘어갈 수는 없어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자, 형벌의 종류, 징역, 벌금, 집유.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오케이. 사건 상황 잘 보셨나요? 네, 이제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뭐야. 이제 저와 와, 함께 진짜 법정으로 디테일하다. 가보실까요? 이 법정까지 가요? 검사 얘 최종 의견 대박이다. 말씀하세요. 잠깐만, 와, 이거 대박이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세요. 그러시죠.
피고인은 2017년 7월 26일경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인 조카를 찾아가 그의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주기로 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자 아하, 피해자 아버지인 미성년자다. 친오빠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25일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9,2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버지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9천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중 7,220만 원을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용했군요. 횡령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보험비가 검사 아니네. 변론하세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 봤군요. 이 사건은 친족 간의 범행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로서 고소 취소가 이뤄진 만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중등도의 정신지체가 있어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하여 합의서를 법정 받아냈습니다. 공방 재밌네요.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합의된 합의서 거로 작성 보기 당시 어렵다.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입원의 주된 이유는 지적 장애가 아닌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폭력적 성향 때문입니다. 합의서 작성 이전에 병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당시 병원 직원과 피고인의 친구 남모 씨가 동석하여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사건은 그간 왕래가 거의 없었던 피해자의 고모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해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피해자는 있죠.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한 뇌손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중증 장애인이며 피해자의 아버지도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가정의 경제 형편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네. 피고인은 근데 어디서 이러한 사정을 돈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아주겠다고 한 후 이를 횡령하였기에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피고인은 옳소. 보험 설계사로 조카인 피해자의 병문안을 갔을 때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합의를 포함한 관련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9,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보관하던 중 그만 7,2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세금을 진심으로 3천 반성하고 올려달라고 있으며 했는데 피해 금액도 모두 변제했습니다. 도대체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이 발각되어 고소를 당하자 그제서야 피해를 변제했고 수사 단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합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믿었던 혈육인 피고인의 배신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생업으로 몹시 바쁜 중에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근데 피해자 받을 수 입장이 있었습니다. 오락가락하네요. 다만 피고인은 뭐 합의도 전세금 해주고 인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잠시 다른 데에 쓴 탄원서도 후 내고. 돌려놓을 생각으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검사 최종 의견 말씀하세요. 네. 피고인은 오빠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등 피해자 측이 어려운 상황에 저 있다는 얼마를 사정을 구형할까요? 악용하여 조카인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7,22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일단 범행으로 저건 인하여 어느 정도 팩트죠. 피해자의 가족은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병원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감언이설로 속여 합의서를 받아냈고 친구를 데리고 그렇죠. 가 합의서 작성 과정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야.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검사님 피해자를 속여 합의서를 지렸습니다. 받아 제출함으로써 법원까지 기만하려는 것으로 보여 범행 이후 정황이 거의 매우 전적으로 나쁩니다. 통이에요. 이에 네.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를 안 이 했네요.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그동안 왕래가 없던 피해자 측 가족을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려던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생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손해배상금을 합의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9,2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장애 등급 판정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보호자로서의 중요 업무들을 대신했습니다. 또한 횡령금액 7,220만 원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랍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피고인 말 말씀 좀 있으면 들어보자. 하세요. 저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잠깐 쓰고 돌려놓을 생각으로 그만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야, 근데 조카가 7천만 원 사고로 좀 다쳐 의도치 않게 세잖아.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리 과정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 법적으로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니 것입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저로 마라.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근데 일단 피해 회복이 다 됐다는 점에서 솔직히 실형을 때리기 쉬운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 저는 이 법적으로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네, 징역 1년에 집유 2년 정도가 조금 그거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 그 정도 주고 싶어요. 합의서. 요 합의서죠. 요 합의서를 일단 돈 다 돌려주고 합의서를 받았는데, 이 애한테 지금 합의서를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애가 어떤 상황이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정신병원 들어가 있어. 그런 애한테 이제 합의서를 받으면서 또 자기 피고인은 자기 알고 있는 애 데려가서 그 과정 찍고. 아주 치사해요. 아주 야비합니다. 그죠? 단어서 요 아버지의 요런 말씀이고, 그죠?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판결을 선고할 시간입니다. 네, 어떤 판결 양형 때려주십시오. 요소가 여러분이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판사가 선고한 판결이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어떤 양형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다시 법정으로 가시죠, 판사님. 판사님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징역 1년에, 집유 2년. 어떠한 요소가 당신의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감경이 있죠? 감경이 있는 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여기 하나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요 2개 하겠습니다. 체험자 통계, 요런 걸로 약간, 이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이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얘 판사놈들아, 막, 똑바로 재판 안 하나? 막,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그럼 느그가 하면 어쩔 건데? 약간,
막말로 하자면 이 정도 약간 감성을 원한 것 같아요. 무엇이 영향을 줬습니까? 저 사실 영향 준 거 사건 영상이요. 저 카메라로 찍은 거 저거. 그리고 법정 공방도 있고 법률 조항도 있고 체험 전후에 저는 이거 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해도 재밌을 듯.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경우 합의서 작성 당시 징역 8월이에요? 고소 취소에 따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 효력가 없다고 봐도 따라서 처벌불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그쵸, 않습니다. 기각은 해봐죠.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로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행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하여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며 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야, 빡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년이나 지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좀 부모를 막나가네요. 배제한 채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결여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어 이를 맞아, 이 맞아. 법정에 제출하고 전 이게 제일 공소기각을 그래요.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이 사고 이후 피해자와 관련한 재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일부 보호자 역할을 대신 수행한 점이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수반되어 피해자 측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뭐요? 3회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전과자였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소 이후 경찰 조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7,2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뒤늦게나마 금전적 부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짤 없네요. 그냥 깜빡 보내버려. 네. 좋습니다. 네, 지뷰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러네요. 양형 체험 통계. 이 통계도 궁금합니다. 그죠? 판사님, 직접 판사가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이 콘텐츠 짧은 진짜 너무 잘 시간이었지만 만들었어. 형사사건의 형을 정하는 과정과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선생님. 앞으로도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다양한 체험 영상을 선보이겠습니다. 네, 취지 계속 아주 함께해 주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근데 저 판사 시켜줄 거 아니잖아. 영상 건너뛰기.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그죠? 이번엔 마약 제가 좀 약해하고 이거 잘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사건 개요 이렇습니다. 대마초 1890g. 장난 없습니다. 1.8kg면은. 이게 근데 대마초 1.8kg면 이게 몇 개 비어치인지 이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자, A씨가 있고요. 공범들이 있고요. 태국에서 대마초를 밀수입하기로 계획했다. 밀수입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A씨는 밀수입한 거를 내가 딱 봤다가,
잠복 중인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건 뭔지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범들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누군가 저한테 이거 짐 좀 들어주세요. 이거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짐 들어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배달기사다. 한마디로 A씨는 배달기사로 일을 하다가 걸려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체험전 형량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요거 일단 법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법 기준이 없네. 양형 조건을 제가 알 방법이 없군요. 제 생각에 3년 초과 5년 이하가 나올 것 같습니다. 1년 6월 초가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잡을까 싶은데 1년 6월 초과 3년 이하를 먼저 찍고 징역 3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에어포트. 선생님, 이 주소를 배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아, 맞아요, 이 주소. 올해 여기로 2번인가 3번 국제우편 배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혹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와, 잠깐만. 미안합니다. 징역 3년 얘기했는데. 저요? 예. 그냥 이게 공항에서 배달 기사가 아니고. 근무를 받는지 추적해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협조하면 될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아무렇지 않게 예전이랑 똑같이 본인 확인해 주시고 수령 장소랑 시간 이야기하면서 배달 약속 잡아주시면 됩니다. 배달 약속. 알겠습니다. 야, 인성. 여기다가 내 택배 대신 받아주는 거 안 잊어먹었지? 알았어. 그렇지. 이 우체국 아저씨가 우체국 아저씨가 당하면 이건 좀 사기지. 네, 여보세요? 네. 그 택배입니다. 그 김민수 씨 맞으시죠? 네. 네. 제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배송 예정인데 그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죠? 바로 앞 36번지 건물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돼요. 네네. 그 동호 슈퍼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와, 저렇게 잡구나. 택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거기 말고. 여기 아니라고요? 제가 금방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자꾸 위치를 바꾸는데요. 눈치챘나? 야야 오토바이 어떻게 눈치챈 거예요? 눈치를 어떻게 챈 거냐? 너무 더운데요. 그럼 24번지 해랑빌라 앞으로 오시면은 내려갈게요. 들어간다. 대기해. 이러시면 택배 못 받아요, 진짜. 에? 어디라고요? 해랑빌라요. 네. 지금 갑니다. 예. 완전 몰입했어. 가자. 네, 알겠습니다. 저 김민수 씨 맞죠? 예.
네네.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국제우편이라 저 신분증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신분증이요? 네. 저기서 이상한 거 눈치 깠어야 되는데. 그죠? 안녕. 김민수 씨 되시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폴리스. 방금 김민수 씨 앞으로 온 국제우편물 수령하셨죠? 아닌데. 방금 서명하고 들고 계신 거 뭐예요? 아니에요. 전 서명한 적도 없고 이거 그냥 친구 거예요. 현행범 체포구나. 김민수 씨, 당신을 마약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요 우체국 아저씨가 갑자기 누명 쓰는 건 줄 알고 좀 미안할 뻔했네요. 그렇죠? 네. 요거 대마 같은 경우에 잠깐만 이거 뭐야? 법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최저가 5년이잖아. 와, 이게 마약이 이 정도로 세요? 제가 알기로 살인이 7년 이상이거든요? 살인이랑 2년 차이는 안 나네.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은, 감경 요소가 있군요. 감경을 할 수 있다. 일단 몰수가 또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다음. 사건 상황은 잘 보셨나요? 네. 이제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법정으로 가보실까요? 이 판사님 좀 멋있는데? 약간 죄송하긴 한데 느비에트 생각나서. 일단 머리가 희셔가지고 갑자기 느비에트 생각났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심원 대표께서는 선서를 해주십시오. 소란 금지. 선서. 본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 국민참여 사실을 재판인가요?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해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공범인 김민수, 이현진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초를 항공 특급 우편물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대한민국에 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890g을 액자 2개와 함께 상자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발송했고, 이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특급 우편물은 2019년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민수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 약 1,89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했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변론하세요. 검사 아저씨인가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게 된 것은 친구였던 김민수가 대신 우편물을 수령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우편물을 받은 것은 우편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물이 대마초라는 점을 알지 못했던 만큼 피고인에게는 대마초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마초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피고인이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3명의 공범 중 밀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뿐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집배원 전화만 대신 받았다고 썼다가 제1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김민수의 부탁으로 소포를 수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제2회 진술이 신문에서는 오락가락하네요. 다시 김민수의 것이 맞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고 소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제3회 신문에서는 갑자기 태국 음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어 그러네요.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우편물이 대마초인 줄 알았다면 이 매우 위험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인데도 대가 약정이 없었습니다. 우편물을 야, 대신 수령하는 데 대하여 이거 좀 구체적인 날카로웠어요. 대가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김민수 대신 수령하는 우편물이 대마초임을 알지 못했다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당시 수사관의 증언입니다. 피고인을 체포하고 난 뒤 다른 건물에서 도망가는 남자 2명이 있었다라고 아이 진술합니다. 친구 새끼들. 수사관이 의심하며 그쪽을 가리켜 공범에 대해서 묻자 피고인은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30분간 이건 무슨 의리? 이러한 사정을 의리가 고려할 왜 때 이렇게 좋아요? 피고인이 김민수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 우편물이 대마초인 줄 알았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네요.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범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검사, 약을 나눠 최종 받았을 의견 수도 말씀하세요. 있겠지. 친구가 나에게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면 무슨 물건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피고인은 생각하지는 이 않습니다. 사건 우편물을 받은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정말 떳떳하다면 당시 수사관들에게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공범 김민수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에서 대마 1890g 우편물의 송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공범인 이현진 역시 김민수를 주범으로 지목했고 피고인은 대마초를 직접 수령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공범의 진술,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모두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근데 그 피고인이 유죄라는 피고인이 것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충분히 저 택배 받는 증명되었습니다. 과정 같은 게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상으로 저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비록 재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이게 주범은 제출된 건지 아니지만 모르겠네요. 대마초 밀수입을 공모하고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자꾸 위치 바꿔가면서 피고인이 받으려고 밀수입한 했잖아요. 대마초가 1890g에 이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대량의 마약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변명을 반복하면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징역 3년을 거론했는데 최후 변론하세요. 피고인은 양형 지금 김민수의 부탁을 기준 받고 때문에 좀 더 높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모르고 호의로 우편물을 대리 수령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김민수와 이현진 둘이 사전에 계획하고 영문도 모르는 피고인을 도구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은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고 대마 안 우편물을 펴요? 수령할 때 그 어떠한 대가 약정도 없었습니다. 만약 배심원 여러분이라면 아무런 대가 약정 없이 친구로부터 대마초가 택배로 올 건데 대신 좀 받아줘라는 부탁을 받고 선뜻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가 설령 굉장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시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아니고 밀수입된 대마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또 피고인은 말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그동안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습니다. 전과 이러한 맞고. 사정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하십시오. 저는 정말 우편물 박스에 대마초가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김민수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대마초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국 택배를 이제 안 받고 그 의리고 바로 뭐고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네. 그 저는 법정 앞에서 사업을 날라가 하고 버린다. 있어서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 대가를 말하고 받고 똑같군요. 그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과 아, 네, 연루됐던 사직이님 것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랭곰님도 제게는 반가워요. 돌봐야 할 아픈 아내와 가족이 있습니다. 아, 배심원 네, 여러분들과 맞습니다. 판사님께서 제 사건을 부디 신중히 검토하셔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근데 판결을 너무 세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 좀 무섭네요. 네. 제가 아직은 채널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아직은 냅두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크면은 막 많이 신경 쓸 정도 되면은 끌라고요. 네. 아, 보는데 불편하시다고요? 채팅창 요거 오른쪽에 있는 요거 말씀하신 건가요? 요거가 뭐 제 방송이 오래 저렇게 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방송할게요. 엔드. 자, 탄원서가 2개가 왔군요. 피해자가 딱히 없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탄원서 1, 2 둘 다 이 피고인이 이렇게 한 거고. 잠깐만. 이게 일관성인지 좀 봐야겠네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태국에서 온 음식을 대신 받아달라. 함정에 빠졌다. 일관성이 딱히 헤쳐지진 않았네요. 이제 판결을 선고할 시간입니다. 네, 정말 어떤 어렵습니다. 양형 요소가 여러분이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판사가 선고한 판결이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어떤 양형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다시 법정으로 가시죠, 판사님. 아저씨 멋있다. 자, 나왔습니다. 일단 법은 그래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징역 3년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집유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준 요소, 감경 중에서 소극가담 3년 반 3년 반을 하겠습니다. 5년은 근데 너무 세요. 5년은 거진 뭐 그 강도, 강간 요 정도가 진짜 5년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막 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뭘 말을 못 하겠네요. 영향을 준 거는 법률 저항이 가장 큰 영향이 줬습니다.
아, 징역. 오, 집유네요? 배심원단의 판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입니다. 양형에 관한 의견은 배심원 3명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배심원 6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징역 2년 6월을 준 이유가 반 선고하겠습니다. 깎아줬나 보다. 먼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 2인과 대마초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초가 들어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네, 다음으로 동의합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주모자가 범죄는 아니라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주동자가 아닌 게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수입 범행은 대마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중인자로 보네요. 이거.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의 양이 1890g으로 아니 상당히 1.8kg가 얼마나 많은 건지 다만 제가 잘 모릅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게 대마초가 감경 담긴 사유가 돼요? 우편물을 받는 과정에만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여기서 딱 끊기면은 이 판결 그냥 확정일로부터 질이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만 4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 1890g을 몰수한다. 제 생각보다 그래도 약하게 나왔어요. 징역 제가 3년 6월을 때렸죠. 그리고 체험 전에는 1년 6월 초과 3년 이하 실형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3년 집행유예.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또 양형위원회 콘텐츠 해봤고 이게 생각보다 하나하나가 재판이 오래 걸리네요. 되게 이거 진짜 콘텐츠를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콘텐츠를 어디서 알고 가져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려주신 시청자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FC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